움직이지 마! 다 죽여버릴 거야! 차가운 응급실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접이식 칼을 든 한 남자가 눈을 부릅뜨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강기로 일그러져 있었고 손끝은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칼날이 차가운 형광등 불빛을 받아 섬뜩하게 반짝거렸습니다. 안 돼요. 젊은 간호사의 비명소리가 응급실 벽을 울리며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렸고 손에 들고 있던 차트가 바닥으로 떨어져 흩어졌습니다. 환자들은 공포에 질려 몸을 움츠렸고 침대 위에 놓이는 담요를 턱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가 응급실 구석구석을 메웠고 아이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까지 더해져 절망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 여성이 차분히 일어섰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평범한 회색 카디건을 입은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하게 뒤로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편안한 검은색 바지까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예리한 관찰력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칼을 든 남자의 손목 각도, 발의 위치, 주변 환경을 순식간에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몸짓 하나하나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흘러나왔고 등을 고추 세운 자세는 마치 언제든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남자가 칼을 더욱 위협적으로 휘두르자 의료진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벽 쪽으로 물러섰습니다. 인턴 의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었고 환자들의 비명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과연 이 평범해 보이는 여성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칼을 든 남자는 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된 걸까요? 깊은 밤, 고요했던 응급실에서 벌어진 이 충격적인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무료로 하루 한 편 웃음과 눈물이 있는 사연이 매일 배달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밤 11시 30분. 지방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함 그 자체였습니다. 하얀 복도에는 희미한 형광등 불빛만이 깜빡거렸고 그 빛은 마치 잠든 병원의 숨소리처럼 일정한 리듬으로 명멸하고 있었습니다.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의료기계의 신호음만이 이 고요한 정막을 깨뜨렸고 멀리서 들려오는 야간 당직 의사의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응급실 대기실 한 구석에서 윤서진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의 그녀는 평범한 회색 카디건을 걸쳤고 그 안에는 소박한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여 있었고 얼굴에는 화장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검은색 면바지에 편안한 운동화를 신은 모습은 그저 평범한 중년 여성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녀의 앉은 자세만큼은 남달랐습니다. 등을 꼿꼿이 펴고 두 다리를 나란히 모른 채 마치 언제든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두 손은 무릎 위에 자연스럽게 놓여 있었지만 그 손목의 각도와 손가락의 위치는 순식간에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완벽한 준비 자세였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것들은 일반인들이 알아차리기 어려운 것들이었지만 오랜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들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서진이 침대에 누워있는 70대 노인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걱정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오늘 저녁 갑작스런 흉통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지는 모습을 본 서진은 침착하게 응급처치를 한 후 즉시 병원으로 모셔왔었습니다. 다행히 심전도 검사와 혈액 검사 결과 급성 심근경색이나 심각한 심장 질환은 아니었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성 흉통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하룻밤 더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지금은 진통제와 안정제를 맞고 편안히 잠들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괜찮다 서진아. 너만 고생이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마르고 주름져 있었지만 딸의 손을 잡는 힘에는 여전히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서진의 눈빛이 잠시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녀의 시선은 습관적으로 응급실 전체를 훑고 있었습니다.
간호사 2명이 각각 다른 위치에서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젊어 보였고 다른 한 명은 경력이 많아 보였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인턴 의사 한 명이 컴퓨터 앞에서 진료 기록을 작성하고 있었는데 그는 때때로 하품을 하며 눈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환자는 모두 5명이었습니다. 서진의 어머니를 포함해 대부분이 노인이었고 한 명은 6살 정도로 보이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아이는 어머니 품에 안겨서 잠들어 있었고 아이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이의 이마를 계속 만져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노인 환자들은 각자 자신의 증상에 집중하며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무의식적으로 응급실의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주 출입구의 위치, 비상구의 위치, 의료진들의 동선, 의료기기들의 배치까지 모든 것을 머릿속에 입력했습니다. 소화기는 출입구 옆에 있었고 제세동기는 간호사 스테이션 근처에 있었습니다. 들것들은 벽 쪽에 정리되어 있었고 산소통들은 각 침대 옆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습관은 그녀가 30년간 군 복무를 하면서 몸에 배인 것이었습니다. 어떤 장소에 들어가든 즉시 그 공간의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비상시 대응 방안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이었습니다. 민간인들에게는 필요 없는 습관이었지만 한번 몸에 밴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참 조용하네요, 오늘은. 젊은 간호사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날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라요. 경력 있는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차트를 정리하면서 계속 말했습니다. 보통은 이맘때면 술 취한 사람들이나 다친 사람들로 북적거리는데 말이에요. 특히 금요일 밤에는 정말 정신없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조용한 게 좋아요. 환자분들도 편안해 보이시고. 젊은 간호사가 환자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이런 고요함이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오랜 군 생활을 통해 체득한 직감이 무언가를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평온한 밤은 종종 예상치 못한 일의 전조가 되곤 한다는 것을 수많은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전선에서도 그랬습니다. 너무 조용한 밤에는 항상 무언가 일어났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깜깜한 밤하늘에는 별 몇 개만이 희미하게 보였고 멀리서 가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병원 주차장에는 몇 대의 차량만이 주차되어 있었고 보안등이 외로이 주변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시계 바늘이 자정을 향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둥근 시계는 똑똑똑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시간이 흘러감을 알렸습니다. 응급실 밖에서는 간혹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들은 점점 멀어지며 다른 병원으로 향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어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군에서 30년간 복무하며 대한민국 여군 최초로 3스타 장군까지 오른 그녀였습니다.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어왔고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왔습니다. 전쟁 같은 상황에서 부하들의 목숨을 책임져야 했고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작전을 성공으로 이끌어야 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도 가장 어려운 일은 가족의 건강이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휘관이라 해도 질병 앞에서는 그저 걱정 많은 딸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에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고 의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온 신경이 집중되었습니다. 윤서진 보호자님. 간호사가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그녀는 차트를 손에 들고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서진이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관심과 주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잠시 주무시는 것 같으니 보호자님도 좀 쉬세요. 간호사가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밤이 깊었는데 많이 피곤하실 텐데요. 저희가 잘 지켜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조금 눈을 붙이세요. 괜찮습니다.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서진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군에서 밤샘 작전을 수없이 치른 그녀에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뭔가 모를 긴장감이 도는 밤이었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인턴 의사가 하품을 하며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도 긴 하루를 보낸 후라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이 있는 한그는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컴퓨터 화면을 보며 진료 기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실의 공기는 특유의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 냄새는 청결함과 동시에 병원의 특별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형광등의 희미한 윙윙거리는 소리, 의료기기들의 간헐적인 신호음, 환자들의 작은 움직임 소리가 어우러져 응급실만의 독특한 사운드 스케이프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시계가 자정을 알렸습니다. 똑똑똑. 12번의 종소리가 고요한 응급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평화로운 분위기가 곧 산산조각 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서진은 어머니의 편안한 숨소리를 들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히 상태가 안정되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본능은 여전히 무언가를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것 같은 느낌, 오랜 경험이 주는 직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감은 곧 현실이 될 것이었습니다. 자정이 조금 지난 오전 12시 15분이었습니다. 쾅! 응급실 출입문이 마치 폭탄이 터진 것처럼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찢었습니다. 자동문이 완전히 열리면서 나는 기계음까지 더해져 더욱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번개처럼 입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머리는 며칠째 감지 않은 듯 기름기로 들러붙어 있었고 몇 군데는 뭉쳐서 덩어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턱에는 수염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는데 그 수염 사이로는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의 옷차림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한때는 흰색이었을 것 같은 티셔츠는 이제 누런색과 회색이 뒤섞인 색깔이 되어 있었고 여기저기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바지는 구겨져 있었고 무릎 부분에는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신발은 한쪽 끈이 풀어진 채였고 양말도 제대로 신지 않아 발목이 드러나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핏발이 선 눈에는 분노와 절망 그리고 위험한 광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눈동자는 초점이 없이 이리저리 움직였고 눈꺼풀은 계속해서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 전체에는 며칠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것 같은 피로와 스트레스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다 거기서 움직이지 마. 남자가 목청이 터져라 고함을 치며 한 손을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마치 며칠간 계속 소리를 지른 것 같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접이식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칼날의 길이는 약 10cm 정도로 보였고 날카로운 끝부분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차갑게 반짝였습니다. 으악! 젊은 간호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차트가 떨어지며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종이들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처럼 작게 들렸지만 고요한 응급실에서는 그 소리조차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인턴 의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컴퓨터 키보드 위에 얹어진 채 떨리고 있었고 입은 벌린 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응급 상황을 다루던 그였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문 잠가. 아무도 나가지 마. 남자가 뒤돌아서서 응급실 문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자동문이라 완전히 잠글 수는 없었지만 그는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제 아무도 쉽게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의 몸집이 출입구를 거의 완전히 막고 있었고 손에 든 칼이 더욱 위협적으로 보였습니다. 환자들이 하나둘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노인 환자는 담요를 목까지 끌어올리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극도의 공포가 드러나 있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6살 어린 아이는 어머니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앙으앙. 아이의 울음소리가 응급실에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이미 긴장된 분위기를 더욱 절망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쉿 괜찮아. 괜찮을 거야.
아이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달랬지만 그녀 자신도 공포로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아는 그녀의 팔은 보호 본능으로 더욱 단단해졌고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진정시키려 했지만 자신의 떨리는 손길이 오히려 아이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른 환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노인은 가슴을 움켜쥐며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고 또 다른 환자는 침대 모서리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절망이 역력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진만이 유일하게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지만 이미 그녀의 몸은 전투 상태로 전환된 상태였습니다. 겉으로는 조금도 변화가 없어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근육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긴장은 경직된 긴장이 아니라 언제든지 폭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탄력적인 긴장이었습니다. 호흡은 더욱 깊고 규칙적으로 변했습니다. 이는 오랜 훈련을 통해 체득한 전투호흡법으로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고 최적의 신체 조건을 만들어내는 기법이었습니다. 시선은 남자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목 각도, 발의 위치, 체중 분배, 시선의 방향까지 모든 것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주변 환경도 재점검했습니다. 피할 수 있는 경로, 무기로 활용할 수 있는 물건들, 환자들의 위치 등 모든 정보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칼의 길이는 약 10cm. 접이식이므로 경고하지 않음. 남자의 체격은 보통 하지만 흥분 상태라 예측 불가능. 인질은 총 7명. 의료진 3명, 환자 4명. 주 위험 요소는 칼과 남자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 서진의 머릿속에서는 빠르게 상황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수십 년간 군 복무를 하면서 체득한 능력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감정보다 냉철한 판단이 우선이었습니다. 너희들 다 나를 똑바로 봐. 남자가 칼을 위협적으로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칼날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날카롭게 들렸고 형광등 불빛이 칼날에 반사되어 벽에 흔들리는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뿐만 아니라 깊은 상처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 단순한 악인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이 숨어 있었고 입술 주변에는 고통을 참아온 흔적들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런 것들을 파악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제발 그 칼 내려놓으시고 얘기해요. 젊은 간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제시도 제게 속 편집 무슨 일이 있으신지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녀의 말은 오히려 남자를 더욱 격분시켰습니다. 닥쳐. 너희 같은 것들 말은 듣고 싶지도 않아. 남자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는 칼을 더욱 위협적으로 휘두르며 간호사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간호사는 으악 하며 뒤로 물러섰고 벽에 등을 대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너희들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야. 다 똑같은 거짓말. 남자의 목소리가 응급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그의 말에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서 깊은 배신감과 절망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쌓인 원한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눌러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지만 서진의 눈빛을 보자 이상하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차분한 결의가 담겨 있었고 마치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야. 그가 더 흥분하기 전에 상황을 더 정확히 파악해야 해. 서진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성급한 행동은 더 큰 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수많은 작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남자는 계속해서 응급실 안을 배회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불규칙했고 때로는 멈추어 서서 허공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다 똑같아. 다 똑같은 것들이야. 그의 말 속에서는 무언가 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당장의 안전이 더 중요했습니다. 남자의 정신 상태가 매우 불안정해 보였고 언제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응급실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시계의 똑똑거리는 소리만이 긴장된 침묵을 깨뜨렸고 환자들의 거친 숨소리가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형광등은 여전히 깜빡거렸고 그 불빛이 남자의 얼굴에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응급 상황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의 상황을 아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진은 남자의 움직임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 손목의 각도, 칼을 쥐는 방식, 시선의 방향까지 모든 것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위치와 상태도 파악했습니다. 누가 가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누구를 먼저 보호해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왜 아무도 듣지 않는 거야? 남자가 갑자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절망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어깨가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무너질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연약한 모습은 잠시였습니다. 곧 다시 분노가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너희들 때문이야. 다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남자가 다시 소리를 지르며 칼을 휘둘렀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의 움직임이 더욱 격해졌고 칼을 드는 손도 더욱 높이 올라갔습니다. 응급실의 모든 사람들이 더욱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벽 쪽으로 더욱 바짝 붙었고 환자들은 침대 위에서 몸을 더욱 웅크렸습니다.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가 더욱 커졌고 아이 어머니도 함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선 이 순간 아무도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직 서진만이 냉정함을 유지한 채 결정적인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다 사람을 죽이는 거야. 남자의 목소리가 응급실의 흰 벽을 강타하며 울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쉬어버려서 거칠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사포로 긁어낸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는 칼을 들고 의료진들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각 걸음마다 바닥에서 나는 소리가 응급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간호사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벽 쪽으로 더욱 바짝 물러섰습니다. 그들의 흰 가운은 공포로 인해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평소에 환자들을 돌보며 침착함을 유지하던 그들이었지만 이런 극한 상황에서는 그저 두려워하는 평범한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경력이 많아 보이는 간호사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환자들을 지키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간호사를 자신의 뒤로 감싸며 보호하려 했습니다. 대화로 해결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신지 들어보겠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그녀의 진심 어린 말을 비웃기만 했습니다. 대화라고? 남자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서늘했습니다. 기쁨이나 즐거움과는 정반대의 웃음이었습니다. 내가 몇 번을 와서 대화하려 했는데 너희들이 들었냐? 남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어지며 목에 혈관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어. 다들 바쁘다고 나중에 하자고만 했잖아. 그의 말에서 뭔가 구체적인 사연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상태로는 제대로 된 대화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그의 이성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주변 상황을 더 자세히 파악했습니다. 응급실의 모든 구조, 피할 수 있는 경로들,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까지 모든 것을 머릿속에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들것들은 벽 쪽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퀴가 고장난 것 같았고 다른 하나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소화기는 출입구 근처에 있었지만 남자와 너무 가까웠습니다. 제세동기는 간호사 스테이션 근처에 있었지만 그것을 가지러 가려면 남자 앞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의료기기들 중에서는 산소통이 가장 유용할 것 같았습니다. 각 침대마다 하나씩 있었고 무게도 적당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사용하려면 환자들 근처로 가야 했고 그렇게 되면 환자들이 더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너희 같은 것들이 내 아이처럼. 남자가 갑자기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그의 더러워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보다는 분노에 더 가까워 보였습니다. 마치 뜨거운 용암이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 서진의 귀가 번뜩 열렸습니다. 이 남자에게 아이와 관련된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계속해서 중요한 부분에서 말을 끊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만큼은. 남자가 중얼거리며 어린 환자 쪽을 바라봤습니다. 6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는 어머니 품에 안겨서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공포로 인해 덜덜 떨리고 있었고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 돼요. 아이는 건드리지 마세요. 아이 어머니가 절규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모성 본능에서 나오는 강렬한 보호 의지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더욱 꽉 안으며 자신의 몸으로 아이를 완전히 가렸습니다. 건드린다고? 내가 건드린다고? 남자의 목소리가 더욱 격해졌습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내가 건드리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건드리는 거야. 너희들이 다 망쳐놓는 거라고. 남자는 칼을 더욱 위협적으로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칼날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날카롭게 들렸고 그 소리는 마치 죽음의 속삭임 같았습니다. 이제 상황이 정말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어머니의 손을 살짝 눌러주고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직 완전히 일어서지는 않았지만 언제든지 행동할 수 있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남자와의 거리를 재계산했습니다. 약 4m 정도였습니다. 순간적으로 돌진한다면 3초 정도면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3초 동안 남자가 다른 사람들을 해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다 똑같아. 병원이면 뭐가 다르냐? 남자가 계속해서 고함을 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완전한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람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면서 그의 말에서 병원과 관련된 깊은 원한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정신적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이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진정하세요. 인턴 의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몸을 조금씩 일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얘기해봐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말은 오히려 남자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진정하라고? 내가 어떻게 진정해? 남자가 의사 쪽으로 칼을 겨누었습니다. 의사는 하며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내 아이가, 내 소중한 아이가. 또다시 말을 멈춘 남자. 그의 목소리에서는 억눌린 분노와 깊은 슬픔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마치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오려 하지만 아직은 그것을 완전히 드러낼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응급실의 다른 환자들도 점점 더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한 노인은 가슴을 움켜쥐며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파래지며 심장에 무리가 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또 다른 환자는 공포로 인해 과호흡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서진이 마음속으로 판단했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뭔가 해야 했습니다. 환자들의 건강 상태까지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서진이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응급실의 소음과 혼란 속에서도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남자가 그쪽을 돌아봤습니다. 처음으로 서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자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서진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기 때문일까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서는 공포와 절망을 봤지만 이 여성의 눈에서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함과 이해 그리고 뭔가 강인한 의지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모시고 온 사람입니다. 서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얼마나 힘드신지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남자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은 모두 그를 미친 사람 취급하거나 두려워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달랐습니다. 그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해? 너가 뭘 이해한다는 거야? 하지만 남자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격해졌습니다. 너도 똑같잖아. 다들 이해한다고 말하지만 아무도 진짜로는 이해하지 못해. 그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고 칼을 든 손이 더욱 위협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위기는 점점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올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은 몰라. 아무도 몰라. 남자가 더욱 격앙되며 칼을 허공에 휘둘렀습니다. 칼날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번쩍거렸고 그 빛이 응급실 천장과 벽에 무서운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점점 더 불안정해졌고 이제 그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점점 어린 환자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6살 아이는 어머니 품에 파묻힌 채 작은 몸을 더욱 웅크렸고 어머니는 필사적으로 아이를 감싸며 자신의 몸을 방패막이로 삼았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아이는. 아이 어머니가 울먹이며 간청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모든 어머니가 자식을 위협받을 때 내는 그 절절한 소리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온몸이 공포로 떨리고 있었지만 아이만은 보호하겠다는 의지로 가득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제발. 하지만 남자는 그녀의 간청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격해져서 아이가 있는 침대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광기가 가득했고 칼을 든 손이 더욱 높이 올라갔습니다. 너희 아이도 내 아이처럼. 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말은 완전하지 않았지만 뭔가 끔찍한 의도를 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진이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조용했지만 결정적이었습니다. 마치 고양이가 먹이를 향해 움직이는 것처럼 부드러우면서도 정확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서는 것도 아무 소리 없이 마치 물이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서진은 남자와 환자들 사이의 각도를 계산하며 조심스럽게 위치를 이동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무용수의 것처럼 우아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간 갈고 닦은 전투 기술이 숨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서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기운이 흘렀습니다. 단순한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아니라 수많은 위기를 헤쳐나온 지휘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자연스럽게 권위와 카리스마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짧지만 강력한 한마디였습니다. 그 말에는 명령의 어조가 살짝 섞여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부하들을 지휘해온 사람만이 낼 수 있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남자가 다시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눈에 의외라는 감정이 더욱 분명하게 스쳤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 여성에게서는 두려움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뭔가 강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서진은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급하지 않게 하지만 확실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수많은 훈련이 배어 있었습니다. 발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고 몸의 중심도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입니다. 서진이 남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이라면 서로 대화할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말하면서도 계속해서 남자의 모든 움직임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근육 상태, 균형 감각, 반응 속도까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최적의 제압 방법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대화? 또 대화라고 하는 거야?
남자가 비웃었지만 칼을 든 손이 미묘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의 존재감이 그를 위축시키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서진은 계속해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게 손짓을 보냈습니다. 간호사들과 환자들에게 몸을 낮추라는 신호였습니다. 그 손짓은 군대에서 사용하는 수화였습니다. 일반인들은 알아차리기 어려운 것이었지만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사람들은 그 신호를 이해했습니다. 오랜 군 생활을 통해 터득한 무언의 소통이었습니다. 전장에서는 때로 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런 손짓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이 그 신호를 이해했습니다. 젊은 간호사가 먼저 몸을 낮췄습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느꼈습니다. 경력 있는 간호사도 따라서 웅크렸고 환자들도 하나둘 몸을 침대 아래로 숨겼습니다. 인턴 의사는 책상 아래로 몸을 피했습니다. 선생님, 저 칼 좀 내려놓으시면 안 될까요? 서진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녀와 남자 사이의 거리는 약 2m 정도였습니다. 최적의 거리였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서진의 목소리에는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수많은 협상을 해왔습니다. 적대적인 상대와의 대화, 위기 상황에서의 중재, 극한 상황에서의 설득까지 모든 경험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 같았습니다. 해결? 뭘 해결한다는 거야? 남자의 목소리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분노 속에 숨어 있던 슬픔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더 많이 흘러내렸고 칼을 든 손도 점점 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다 끝났어. 모든 게 다 끝났다고. 그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분노가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감정의 변화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남자의 심리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그는 지금 분노와 절망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의 사람은 극단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어요. 너가 뭘 알아? 너가 뭘 안다는 거야? 남자가 서진을 향해 칼을 겨누었습니다. 이제 둘 사이의 거리는 불과 1m 남짓이었습니다. 위험한 거리였지만 동시에 서진에게는 최적의 거리이기도 했습니다. 서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남자의 모든 움직임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칼을 쥔 손의 각도가 약간 아래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발의 위치는 불안정했고 체중 배분도 앞쪽으로 치우쳐 있었습니다. 완벽한 제압 타이밍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기회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패하면 더 큰 참사가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보세요. 서진이 다시 한번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관심과 이해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 이 병원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나요? 그 말에 남자의 몸이 크게 떨렸습니다. 서진이 전곡을 찌른 것이었습니다. 안 좋은 일? 안 좋은 일이라고? 남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분노가 다시 폭발했습니다. 내 아이가, 내 소중한 아이가. 또다시 말을 멈추는 남자. 하지만 이번에는 눈물이 더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전신에서 깊은 상처와 절망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자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노인 환자 쪽으로 돌진했습니다. 절망이 극에 달한 그는 이제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다 죽어버려. 남자가 칼을 치켜들며 소리쳤습니다. 칼날이 무섭게 번뜩거리며 노인을 향해 내려오려 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으악!
침대에 누워있던 70대 노인이 공포에 질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눈은 공포로 크게 떠져 있었습니다. 남자가 칼을 치켜들고 그를 향해 돌진하고 있는 모습은 마치 악몽 같았습니다. 노인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다리에 부상을 입고 응급실에 온 그는 침대에 고정되어 있었고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진이 움직였습니다. 번개처럼 빠른 몸놀림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압축된 스프링이 한순간에 풀리듯 남자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갈고 닦은 몸이 완벽한 타이밍에 폭발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첫 번째 스텝에서는 몸의 중심을 낮췄고 두 번째 스텝에서는 추진력을 얻었으며 세 번째 스텝에서는 이미 남자의 바로 옆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남자가 칼을 휘두르려던 바로 그 순간 서진의 오른손이 그의 손목을 정확히 잡아챘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는 것처럼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남자가 놀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신의 손목을 잡은 힘이 상상 이상으로 강했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중년 여성의 손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악력이었습니다. 칼을 놓으세요. 서진이 단호하게 말하며 남자의 손목에 더욱 강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녀는 정확한 지압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손목의 특정 부위를 눌러 근육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기술이었습니다. 놔 달라고. 남자가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그립은 쇠사슬처럼 견고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들이 남자의 손목을 완전히 감쌌고 어떤 움직임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남자는 자신보다 훨씬 작은 여성이 이렇게 강할 줄 몰랐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칼을 지키려 했지만 서진의 기술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했습니다. 서진은 남자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왼손으로 그녀를 치려고 할 때 그녀는 이미 그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가 발로 차려고 할 때도 그녀는 미리 위치를 바꿔 피하고 있었습니다. 몸싸움 과정에서 들것 하나가 넘어졌습니다. 금속으로 만들어진 들것이 바닥에 떨어지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의료기기들이 함께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혈압계가 바닥에 떨어져 부서졌고 링거 스탠드가 넘어지며 수액 봉지들이 터졌습니다. 투명한 수액이 바닥에 흘러 미끄러운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혈액팩 하나도 떨어져 터지면서 붉은 피가 하얀 바닥에 흩뿌려졌습니다. 으악! 간호사들이 다시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그녀의 집중력은 완벽했습니다. 남자가 마지막 발악으로 몸 전체에 힘을 써서 서진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그의 힘을 이용해 오히려 그를 더욱 불리한 위치로 몰아넣었습니다. 서진이 남자의 오른팔을 비틀며 등 뒤로 돌렸습니다. 동시에 왼손으로는 그의 어깨를 눌러 균형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다리로 그의 무릎 뒤쪽을 정확히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완벽한 제압술이었습니다. 그녀가 사용한 기술은 군대에서 배운 근접 전투 기술과 특수부대의 제압술이 결합된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을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고급 기술이었습니다. 으악! 남자가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딱딱한 응급실 바닥에 그의 몸이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서진은 즉시 그의 등 위에 무릎을 올리고 오른팔을 등 뒤로 꺾어 올렸습니다. 딸랑. 칼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금속성 소리를 냈습니다. 위험한 무기가 마침내 그의 손에서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칼은 바닥을 굴러가다가 벽 근처에서 멈췄습니다. 모든 일이 불과 10초도 안 되는 시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남자가 노인을 향해 돌진한 순간부터 완전히 제압당하기까지 정말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응급실 안이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은 벌어진 채였고 눈은 크게 떠져 있었습니다. 평범한 중년 여성으로만 보였던 그녀가 순식간에 칼을 든 남자를 제압한 것입니다. 그것도 아무도 다치지 않게 완벽하게 말입니다. 마치 액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지만 이것은 현실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서진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숨은 여전히 고르고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친 기색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젊은 간호사가 떠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움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경력 있는 간호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십 년간 병원에서 일하며 온갖 상황을 다 겪어봤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닥에 엎드린 남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남자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끝났어. 이제 정말 끝났어. 남자가 바닥에 얼굴을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분노가 아니라 깊은 절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진의 눈빛이 잠시 부드러워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분노한 위험 인물이 아니라 깊은 상처를 입은 한 사람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인턴 의사가 조심스럽게 책상 뒤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환자들도 하나둘 몸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서진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평범해 보이는 여성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더 큰 진실이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그만해줘. 바닥에 제압당한 남자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꺾여 있었고 이제 그에게서는 분노 대신 깊은 절망만이 느껴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진 그는 마치 실오라기 하나에 의존하던 인형이 실이 끊어진 것처럼 무너져 있었습니다. 서진이 조심스럽게 압박을 조금 줄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남자가 다시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보세요. 서진이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음성에는 진정한 관심과 이해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범인을 신문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아픔을 들어주려는 마음이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어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광기 대신 깊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핏발선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고 그 눈물은 며칠간 쌓인 먼지와 섞여 더러운 줄기를 만들었습니다. 내 아이가.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감정에 북받쳐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여기서 죽었어. 그 한마디가 응급실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고 인턴 의사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달 전이었어. 남자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고 때로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 지호가 갑자기 열이 나고 토를 해서 급하게 여기 응급실에 데려왔는데 남자의 말을 들으며 응급실의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6살이었어. 정말 착한 아이였는데. 남자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빠한테 뽀뽀해주고 밥 먹을 때는 항상 잘 먹겠다고 인사하고. 그런 정말 착한 아이였어. 그의 목소리에 아버지로서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사가 그랬어. 단순한 감기라고 집에 가서 쉬면 된다고. 간호사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에 가서도 계속 아팠어. 더 심해졌어. 남자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절망적인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열은 계속 올랐고 토도 멈추지 않았어. 열은 계속 올랐고 토도 멈추지 않았어. 지호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 남자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아픈 아이를 돌보던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밤새 지호 곁에서 열을 재고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고. 하지만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어. 다시 와서 말했어. 아이가 계속 아프다고 제대로 검사해 달라고. 남자가 서진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또 그랬어. 바이러스성 감기라고 신경 쓸 거 없다고. 그냥 해열제나 먹이라고. 그의 목소리가 점점 더 격해졌습니다. 나는 아버지 직감으로 알았어.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하지만 의사들은 듣지 않았어. 인턴 의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쁜 응급실에서 때로는 환자들의 말을 충분히 듣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발 한 번만 더 자세히 봐달라고 했어. 지호가 평소와 다르다고 정말 많이 아픈 것 같다고. 남자의 목소리에 절망이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바쁘다고 다른 환자들도 많다고. 그냥 집에 가서 기다려보라고 했어. 응급실 안의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의료진들의 얼굴에는 불편함과 죄책감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에 남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떨렸습니다. 우리 지호가 갑자기 쓰러졌어. 의식을 잃고. 그때 다시 여기 왔는데. 선생님. 경력 있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녀도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뇌수막염이었어. 남자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응급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뇌수막염이었다고. 처음에 왔을 때 제대로 검사했으면 살 수 있었어. 응급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뇌수막염은 초기에는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지만 늦게 발견하면 생명이 위험한 질병이었습니다. 조기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한 질병이었습니다. 내 지호가, 내 소중한 지호가 살 수 있었다고. 남자가 절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버지로서의 절망과 분노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지호는 마지막까지도 아빠 걱정했어. 남자의 눈에서 더 많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나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 나 곧 나을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내 손을 꼭 잡고 있었어. 간호사들과 의사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의료진으로서 가장 듣기 힘든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남자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안타깝다고 예측하기 어려운 질병이었다고. 그러면서 병원에는 책임이 없다고 했어.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다시 끌어올랐습니다. 예측하기 어렵다고? 내가 2번이나 와서 말했는데? 아이 아버지가 뭔가 이상하다고 계속 말했는데? 남자의 말에 응급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내가 몇 번을 찾아와서 말했어. 남자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처음에 제대로 검사해 달라고 했는데 왜 안 했냐고. 왜 내 말을 듣지 않았냐고. 하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 다들 바쁘다고 나중에 하자고만 했어. 서진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남자의 행동은 분명히 잘못되었지만 그 마음만큼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자식을 잃은 아픔, 그리고 그것이 예방 가능했다는 사실에서 오는 분노와 절망을 말입니다. 우리 지호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 남자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프면서도 나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 아빠 괜찮다고. 곧 나을 거라고. 그의 말을 들으며 아이 어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같은 부모의 입장에서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호가 마지막에 한 말이 뭔지 알아? 남자가 서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 하늘 날아가서 할머니랑 같이 있을게. 아빠는 슬퍼하지 마. 그렇게 말했어.
응급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일을. 인턴 의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아이는 죽었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 남자가 울부짖었습니다. 또 다른 아이가 우리 지호처럼 죽을 수도 있는데, 같은 실수가 반복될 수도 있는데, 그의 말에 의료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똑같이 무서워하게 만들고 싶었어. 남자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느꼈던 그 공포를, 내 아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 절망을 너희들도 느껴보라고. 지호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라고. 내 작은 아들 없이 어떻게 살라고. 응급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단순한 난동이 아니라 깊은 상처와 절망에서 나온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서진이 천천히 남자를 일으켜 앉혔습니다. 더 이상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힘이 빠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선생님. 서진이 남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이를 잃으신 아픔 정말 이해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군에서도 젊은 병사들을 잃은 경험이 있었던 그녀는 그 고통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질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남자가 절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정한 답을 구하려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했습니다. 수십 년간 군 복무를 하며 터득한 인생의 지혜, 그리고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긴 말이었습니다. 선생님. 서진이 남자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자세는 마치 동등한 인간 대 인간으로서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도 군에서 많은 사람들을 잃어봤습니다. 응급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서진에게 집중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가 자신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그녀의 정체에 대해 궁금해하던 사람들의 귀가 번뜩 열렸습니다. 전쟁에서, 훈련에서, 작전에서. 서진의 목소리에 깊은 아픔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잠시 먼 곳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 명령으로 움직이던 젊은 군인들이 다치고 죽는 것을 봤습니다. 간호사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 여성이 단순한 민간인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20살, 21살. 꽃다운 나이의 아이들이 제 앞에서 숨을 거두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도 인간이었습니다. 아무리 강인한 군인이라 해도 부하들의 죽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김준호라는 22살 병사가 있었어요. 저의 잘못된 판단으로 그 아이가. 서진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아이도 집에 어머니가 계셨어요. 매주 편지를 보내는 효자였죠. 그럴 때마다 저도 미쳤을 것 같았어요. 서진이 남자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복수하고 싶었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었습니다. 때로는 제 자신을 원망하기도 했고 때로는 이 세상 전체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남자가 서진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흘러내리던 눈물이 조금씩 멈췄습니다. 준호 어머니를 찾아뵈었을 때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을 아직도 기억해요. 서진이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준호가 마지막 편지에서 장군님을 많이 존경한다고 했어요. 장군님 같은 분이 있어서 나라가 든든하다고. 그러니 제발 자책하지 마세요. 응급실 안이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진의 진심 어린 고백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서진이 다시 남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노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럼 뭐야? 뭘 하란 말이야?
남자가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분노보다는 진정한 답을 구하려는 열망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책임입니다. 서진이 단호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죽는 건 쉬워요. 분노하는 것도 쉽습니다. 그녀가 일어서서 남자의 어깨에 두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산다는 건, 그리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진짜 어려운 싸움이에요. 서진의 목소리에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도 지호가 보고 있을 거예요. 남자의 몸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을 해치려는 모습을 말이에요. 지호는 남자가 떠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지호는 아버지가 누군가를 해치는 것보다 다른 아이들이 자기처럼 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서진의 말이 남자의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지호가 하늘에서 아빠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그런 아빠가 되어야 해요. 하지만 어떻게? 남자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대로 된 방법으로 싸우는 거예요. 서진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언론에 알리고 시민단체와 함께하고 법적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간호사들도 서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호 같은 아이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말이에요. 젊은 간호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지호 같은 아이가 다시는 생기지 않게 하고 싶어요. 경력 있는 간호사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반성해야 할 부분이 많아요. 앞으로는 환자분들 말씀을 더 잘 들으려고 해요. 인턴 의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더 신중하게 진료하겠습니다. 서진이 남자를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여기서 이런 일을 벌인다고 해서 의료 시스템이 바뀝니까? 서진이 날카롭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은 범죄자가 되고 지호의 아버지는 교도소에 가게 되는 거예요. 남자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서진의 말이 전곡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아버지가 교도소에 있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거예요. 서진의 목소리가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방법으로 싸우면 달라져요. 그녀가 남자의 얼굴을 들어 자신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짜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지호도 자랑스러워 할 거예요. 정말 바뀔 수 있을까?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작은 희망의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바뀔 수 있어요. 서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제대로 싸워야 해요. 지호를 위해서 말이에요. 서진이 남자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사랑으로, 파괴가 아니라 건설로,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 순간 응급실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누군가가 신고한 것 같았습니다. 경찰관 3명이 긴장한 표정으로 응급실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경찰입니다. 신고받고 왔는데. 무슨 일입니까? 경찰관이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예상과는 다른 평화로운 분위기에 당황했습니다. 서진이 일어서서 침착하게 경찰을 맞았습니다. 상황은 정리되었습니다. 이분을 체포해 주세요. 남자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손목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평화로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지호야. 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빠가 잘못했어. 이제 제대로 싸워볼게. 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이야. 경찰이 그에게 수갑을 채우는 동안에도 남자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선생님. 남자가 갑자기 서진을 돌아보며 외쳤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알고 싶어요. 서진이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한 사람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한때는 이 나라를 지키는 일을 했던 사람이고요. 남자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이 여성이 범상치 않은 사람임을 느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 지호에게 떳떳한 아빠가 될 수 있게 해주셔서. 남자가 경찰에게 끌려가면서도 계속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남자가 떠나고 난 후 응급실에는 이상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포의 정적이 아니라 깊은 감동의 정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방금 전 일어난 일들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어떻게 이해로, 절망이 어떻게 희망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떠나고 난 후 응급실에는 이상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방금 전 일어난 일들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닥에는 아직도 넘어진 들것과 흩어진 의료기기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터진 수액 봉지에서 흘러나온 투명한 액체가 바닥에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고, 혈액팩에서 나온 붉은 피가 하얀 타일 바닥에 대조적인 색깔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셨어요. 젊은 간호사가 서진에게 다가와 떠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놀라움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대처하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저렇게 바꿔놓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폭풍이 지나간 후의 고요한 바다 같았습니다. 오랜 경험이죠. 그리고 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서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느새 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도 사람을 잃어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 아픔이 어떤 것인지 알아요. 그분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경력 있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석 달 전 그 사건. 저도 기억해요. 정말 안타까웠거든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좀 더 신경 썼으면, 좀 더 자세히 검사했으면, 지호라는 아이가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의료진으로서 느끼는 죄책감과 후회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인턴 의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반성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우리도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너무 바빠서. 환자들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던 적이 많았거든요. 특히 보호자분들이 걱정해서 여러 번 물어보실 때 젊은 간호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받으면 때로는 짜증이 날 때도 있었고. 서진이 의료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반성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서진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실수에서 배우는 거죠. 그리고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고요. 앞으로는 달라질 거예요. 경력 있는 간호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환자분들의 말씀을 더 잘 듣고 보호자분들의 우려사항도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어요. 인턴 의사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더 신중하게 진료하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환자 한 분 한 분에게 더 집중하겠어요. 젊은 간호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호라는 아이.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일하겠어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때 서진의 어머니가 침대에서 깨어났습니다. 진통제와 안정제의 효과로 깊이 잠들어 있었던 그녀가 어떤 소리에 잠에서 깬 것 같았습니다. 서진아, 무슨 일이 있었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아직 잠에서 덜 깨어난 듯 흐렸습니다. 시끄러웠던 것 같은데.
꿈인가? 뭔가 복잡한 소리들이 들렸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서진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냥 작은 소동이 있었을 뿐이에요. 이제 다 정리되었어요. 서진은 어머니의 이마에 손을 올려 열을 재어 보았습니다. 다행히 열은 없었고 얼굴색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기분은 어떠세요? 가슴은 안 아프세요? 많이 괜찮아졌다, 서진아. 너 덕분이야. 어머니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들과 다른 환자들은 여전히 서진을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여성이 보여준 것들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혹시 어떤 일을 하셨던 분이세요? 인턴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군인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말이에요. 아, 그래서. 간호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녀의 행동들이 이해되었습니다. 높은 계급이셨나 봐요. 그렇게 침착하게 대처하시는 걸 보니. 젊은 간호사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서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일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계급이나 지위보다는 말이에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어 오고 있었습니다. 길고 긴 밤이 마침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안으로 따뜻한 햇빛이 들어오며 어둠 속에서 벌어졌던 모든 일들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바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넘어진 들것을 일으켜 세우고 흩어진 의료기기들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터진 수액 봉지와 혈액팩을 치우고 바닥을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네요. 경력 있는 간호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서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일주일 후 지역 신문에 큰 기사가 실렸습니다. 지방병원 응급실 환자 안전 시스템 대폭 개선. 기사에는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와 의료진 교육 강화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재방문 환자에 대한 특별관리 시스템과 보호자 상담 시간 확대에 대한 내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앞으로는 환자나 보호자가 우려를 표현할 때 더욱 세심하게 들어드리겠습니다. 병원장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소아 환자의 경우 보호자의 직감과 우려사항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겠습니다. 또한 시민단체에서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한다는 소식도 함께 실렸습니다. 한 달 후 교도소에서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그날 밤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렸던 남자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아직 제 이름도 모르는 분께 그날 밤 당신이 해주신 말씀을 매일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냐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당신 말이 맞다는 것을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지호를 생각하며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만난 변호사와 함께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법안 만들기에 참여하고 있어요. 매주 다른 피해 가족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어떻게 하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을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호 생각을 하면 아직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노보다는 지호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소하면 제대로 싸워보려고 합니다. 지호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호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이에요. 당신 덕분에 절망이 아닌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노가 아닌 사랑으로 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호 아빠가 마이너스. 추신 지호 어머니와도 연락이 닿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용서할 수 없다고 했지만 제가 진심으로 변했다는 걸 알고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고 있어요. 함께 지호를 위한 일을 해보자고 합니다. 편지를 읽은 서진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밤의 일이 정말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후 그 병원은 응급실 진료 시스템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환자의 증상을 더 세심하게 관찰하고 재방문 환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의 깊게 진료하는 새로운 매뉴얼을 도입했습니다. 지오 프로토콜이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은 보호자의 우려사항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의심스러운 증상에 대해서는 추가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의료진들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시작되었습니다. 환자와의 소통 방법, 보호자의 우려사항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법, 그리고 의료진의 감정 관리까지 폭넓은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우리는 지오라는 아이로부터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병원장이 직원 교육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의료진의 바쁨이나 편의가 환자의 생명보다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날 밤 응급실의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전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평범해 보이던 아줌마가 칼을 든 남자를 순식간에 제압했다더라.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대단한 건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 화난 사람의 마음을 바꿔놨다는 거야. 그 사람 말 한마디로 범죄자가 봉사활동하는 사람이 되었다더라. 분명히 특별한 사람이었을 거야. 보통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하지만 정작 서진은 여전히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돌보고 시장을 보고 가끔 옛 동료들과 만나 차를 마시는 평범한 나날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날 밤의 흉통은 단순한 스트레스성이었고 충분한 휴식과 약물 치료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진은 집 앞 작은 정원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고 하루 종일 더웠던 날씨가 조금씩 시원해지고 있었습니다. 꽃들이 물을 머금으며 생기를 되찾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장미꽃이 붉은 꽃잎을 활짝 펼치고 있었고 나팔꽃이 담장을 따라 예쁘게 피어 있었습니다. 코스모스는 바람에 살랑거리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어머니가 집 안에서 불렀습니다. 뉴스에서 그 병원 이야기가 나오네. 응급실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정말 다행이네요. 그리고 무슨 시민단체에서도 상을 받았다더라. 의료 서비스 개선에 기여했다고. 좋은 일이네요. 서진이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맑고 깨끗한 별들이 깜빡거리며 평화로운 저녁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지호야, 내 아빠가 이제 제대로 된 싸움을 시작했단다. 서진이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너도 하늘에서 응원해 주렴.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내가 겪은 일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렴. 그녀는 집으로 들어가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죽음을 가르치는 건 군인의 일이었지. 하지만 삶을 일깨우는 건, 그건 인간의 몫이구나.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환한 보름달이 온 세상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새로운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응급실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고 분노가 사랑으로 승화되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중심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난 후 그 남자는 모범수로 출소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시민단체 지호를 위한 약속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단체는 의료진 교육 지원, 환자 권리 보호, 의료사고 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소아 응급 의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서진은 여전히 그저 평범한 딸로 평범한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지역 학교나 단체에서 강연 요청이 오지만 대부분 정중히 거절합니다. 제가 특별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상황이 그렇게 된 것뿐이죠. 그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를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무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절망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분노한 사람에게 평화를 주는 평범한 순간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가장 큰 변화가 가장 조용한 곳에서 가장 평범한 사람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머니를 돌보는 평범한 딸의 모습으로 돌아간 서진. 하지만 그날 밤 그녀가 보여준 것들 마이너스 용기,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인간에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의료진들은 더욱 신중하고 따뜻하게 환자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아픔이 또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 아닐까요? 한 아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만드는 것, 한 아버지의 분노를 사랑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한 번의 만남으로 세상을 조금이나마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